안녕하세요. 비전공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쪽에는 텍스트, 한쪽에는 이미지가 들어간 포스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줄 이미지는 좌우 대칭이 되는 인물 사진입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의 주인공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좌우로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셀렉션 페르소나로 들어가서 렉탱글 마키 툴을 이용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미지의 반을 선택 지정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선택 지정하는 건 어려운데요. 정확하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반으로 나눠주기 위해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큐멘트 메뉴에서 스냅핑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스냅 투 가이드를 체크해 줍니다. 두 번째로 다시 다큐멘트 메뉴에서 가이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하단 메뉴에 있는 Add Vertical로 새로 안내선을 추가해 줍니다. Show 가이드로 추가한 안내선을 화면에 비표시해 줄 수 있고, 화면에 안내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스냅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렉탱글 마키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정확하게 화면과 같이 이등분해 주겠습니다. 이미지를 이등분해 주는 이유는 이미지 좌측에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우측에는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미지를 정확하게 화면과 같이 이등분해 줍니다. 스냅핑과 가이드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선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본 이미지를 좌우로 나눠서 복사를 해줄 차례입니다. 이미지에 선택 지정한 영역을 복사해주기 위해서는 포토 페르소나로 들어가서 화면을 길게 탭하면 나오는 듀플리케이트 셀렉션으로 선택 지정한 영역을 복사해줍니다. 그러면 복사된 이미지가 레이어 스택에 추가가 되는데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 레이어의 이름을 R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변경은 레이어 옵션으로 들어가서 현재 레이어의 이름을 탭해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선택 지정한 영역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셀렉션 페르소나로 다시 들어갑니다. 화면을 길게 탭해서 인버트 셀렉션으로 선택 지정한 영역을 반전시킨 후 다시 포토 페르소나로 돌아간 후에 꼭 원본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선택 영역을 복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어의 이름을 L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길게 탭해서 디셀렉션으로 선택 지정한 영역을 해제해 줍니다. 이제 이미지의 왼쪽에 글을 삽입해 주기 위해서 아티스틱 텍스트 툴을 탭하면 나오는 프레임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삽입할 프레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레임 텍스트 툴로 드래그를 하면 해당 크기에 맞는 프레임이 생성이 되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복사해둔 드라마의 대사를 붙여넣기 해주었습니다. 레이어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면 프레임 텍스트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입력한 텍스트를 편집하기 위해 텍스트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먼저 폰트를 바꿔줄 건데요. 표시된 곳을 탭하면 폰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폰트는 마음에 드는 것으로 아무거나 변경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텍스트가 굵고 뚜렷하게 보이는 임팩트 폰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크기는 100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텍스트가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우측 정렬 아이콘을 이용해서 텍스트가 프레임 우측에 정렬이 되도록 해줍니다. 현재 삽입된 문장에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습니다.
텍스트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 전부 대문자로 변경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를 탭하면 나오는 메뉴에서 올 캡스를 적용해주면 모든 문자가 대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작업은 포지셔닝으로 들어가서 프레임에 맞게 텍스트를 정돈 및 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 프레임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지만 프레임 상단에 텍스트가 붙어 있어서 하단에는 여백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리딩 오버를 통해서 행간의 간격을 조절해 텍스트가 프레임 상단과 하단에 여백 없이 위치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자의 너비와 간격을 조절해 줄 차례입니다. 단어가 같은 행에 이어지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어서 같은 행에 위치시켜 줄 건데요. 호리즌탈 스케일로 문자와 간격의 너비를 조절해서 같은 행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어서 버티컬 스케일로 텍스트의 길이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호리존탈 스케일과 버티컬 스케일의 값을 조절했다면 다시 여백이 생기는데요. 리딩 오버를 통해서 다시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제 텍스트가 상단에 붙어있는 것을 수정해줄 차례입니다. 베이스 라인을 통해 기준선의 위치를 변경하고 텍스트가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앞에서 다뤘던 기능들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프레임 안에 채워줍니다. 다음으로 프레임 텍스트 레이어에서 텍스트 부분에는 이미지가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는 색을 채워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필 레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최대한 어울리는 색으로 변경해 주기 위해 컬러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컬러 휠을 컬러 헥스 슬라이더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값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색을 변경한 필 레이어를 우선 L 레이어 아래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텍스트 레이어를 L 레이어에 크리핑 마스크라는 것을 해줄 건데요. 프레임 텍스트 레이어를 단순히 드래그해서 L 레이어에 가져가면 차일드 레이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프레임 텍스트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L 레이어의 썸네일에 가져가면 화면과 같이 되고 그러면 크리핑 마스크가 됩니다. 그 결과 프레임 텍스트 레이어에서 텍스트 부분에는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고 텍스트 이외의 부분에는 필 레이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지만 무언가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텍스트에 약간의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레임 텍스트 레이어를 복사해서 L 레이어 하단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레이어 FX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두 가지 효과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먼저 아우터 섀도우를 적용해 줍니다. 오페시티의 값을 100%로 변경한 후에 레디어스의 값을 2에서 3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오프셋의 값을 3에서 5로 변경하면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웃라인을 적용시켜 줄 건데요. 레디어스의 값을 1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추가로 어저스트먼트 스튜디오에서 바이브런스를 적용해서 바이브런스의 값을 변경하면 기존 이미지보다 차분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텍스트가 삽입된 포스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더 나은 영상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